이번 시간에는 수식과 연산자 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이번에는 이제 논리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죠. 비가 오면,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고 휴일이면 테니스를 친다. 그러면 이제 휴일이고 날씨가 좋으면 테니스를 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비하고 휴일 이 두 조건이 비가 안 오고 휴일이면 이제 테니스를 친다. 결국 이 문장은 어떤 논리적인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고, 결국 논리연산자는 여러 개의 논리적인 조건을 조합해서 참인지 거짓인지 또는 그것이 만족하는지 만족하지 않은지 따질 때 사용하는 것이 이제 논리연산자입니다. 결국 비하고 휴일에 대해서 비가 오지 않고 휴일이면 테니스를 친다. 그러면 비라는 조건과 휴일이라는 조건,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는다라는 조건과 휴일이라는 조건 두 개가 다 참일 때 이제 테니스를 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 비가 오지 않는다가 참이고 휴일이다 참이면 이제 테니스를 친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고, 어떤 문장에서 논리적인 조건을 찾아내고 그 논리적인 조건들의 관계에 따라서 어떤 행동이 취해진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이제 논리연산자입니다. 그래서 논리연산자들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and, or와 not. 그래서 and 연산은 x도 참이고 y도 참일 경우, 왼쪽도 맞고 오른쪽이 맞을 때 그때 이제 맞는다, 참이다 라는 결과를 내고, 오화 연산 같은 경우는 왼쪽이나 오른쪽 x나 y 중에 두 개 중에 하나만 참이면 결과도 참인 거죠. 그리고 not 연산, 이제 느낌표 연산자 not은 x가 참이면 거짓이 되고 x가 거짓이면 참이 된다. 반대로 하는 청개구리 연산자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우를 따져보죠. x와 y가 다 참이면 and 연산은 참이 되고 오화 연산도 참이 되겠죠. 그런데 x나 y 중에 거짓이 하나라도 있으면 and 연산은 전부 다 거짓이 되는 거고, 오화 연산 같은 경우는 x나 y 중에 한 개라도 참이 있으면 다 참이고 둘 다 거짓일 때만 거짓이 되고 된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and 연산하고 오화 연산을 이제 시에서는 어떤 더블 앰퍼선드 연산자를 갖고 and 연산을 표현하게 되는데, 두 개의 왼쪽 오른쪽 p 연산자가 모두 참일 때 연산 결과가 참이 되는 and 연산이 있죠. 예를 들어 봅시다.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하는데 30살 이하이고 토익이 700 이라는 조건을 걸었다라고 가정을 하면, 30살 이하면 30살이 포함되는 거죠. 그러면 그 나이는, 지원자의 나이는 30보다 작거나 같고 토익은 700 이상이니까 700보다 크거나 같고, 그래서 이 조건이 맞고 이 조건이 맞으면 둘 다 참이 된다. 하나 대입해 봅시다. 지원자가 27살이고 이제 토익이 800점이다. 그러면 이 연산에서는 참이 되고 참이 되고, 그래서 더블 앰퍼선드 연산이 둘 다 참이니까 결과는 참. 이면 이 지원자는 일단은 1차는 통과하게 되겠네요. 그래서 만약 토익 점수가 700보다 더 낮거나 나이가 30보다 더 많으면 이것은 거짓이 되는 거겠죠. 오화 연산자는 짝대기 두 개를 쓰는 오화 연산자는 왼쪽하고 오른쪽
두 개의 이제 피연산자 중에서 하나만 참이면 연산 결과는 참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신입사원을 채용하는데 30살 이하이거나 70점 이상이면 된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런 경우에 이제 30살 이하, 700점 이하, 그리고 더블 짝대기로 이제 5화 연산을 걸었죠. 그러면 27살에 토익 점수 699점은 이것이 참이기 때문에 결과는 참으로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거짓이 되려면 나이가 30보다 더 많고 30 초과하고 토익이 700 미만일 때만 거짓이 되겠죠. 그래서 엔드 연산은 두 개가 다 참일 때 결과를 참으로 만들고 오화 연산은 두 개 중에 하나만 참일 때 결과가 참으로 나온다 라고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낫 연산자는 비연산자의 값이 참이면 거짓을 반환하고 거짓이면 참을 반환하는 그런 이제 낫 연산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참과 거짓에 대해서 관계수식이나 논리수식에서 거짓으로 계산되면 0이 나오고 참으로 계산되면 정수형 숫자로 하나 1이 나오게 됩니다. 그 피연산자는 0이면 거짓이고 0이 아니면 참으로 해서 이제 피연산자는 기본적으로 정수형을 많이 쓰기 때문에 0이면 거짓이고 0이 아니면 참으로 간주한다 라는 것을 이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낫 연산자에도 100을 낫하면 이게 참인 경우는 100은 0이 아니기 때문에 참이 되고 여기다가 낫을 하면 0이 돼서 이제 거짓이 된다. 그래서 일반 숫자를 가지고 참 거짓을 따질 때 그 숫자가 0이 아닌 값이면 다 참인 경우고 0이면 거짓이다. 그렇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과 거짓은 수식의 결과로 0 아니면 1만 이제 생성되는 그런 경우고 피연산자로 수식의 결과는 항상 0 아니면 1이 나오긴 하지만 피연산자의 값이 참과 거짓을 구분하거나 분류할 때는 0이면 거짓이고 0이 아닌 것은 전부 다 참으로 간주한다. 이거를 보통 0하고 1만 있는 것이 아니라 0이냐 0이 아니냐 0이면 거짓 0이 아니면 참 이렇게 피연산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단축 계산이라고 해서 숏서킷 이밸류에이션이라고 해서 모든 계산을 하지 않고도 전체 수식을 얻는 기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엔드 연산인 경우에 하나가 이제 거짓이다. 하나가 거짓이면 굳이 이쪽 값이 무엇인지 상관없이 항상 결과는 이제 거짓이 되겠죠. 그리고 오화 연산, 이제 짝대기 두 개. 엔드 연산에서 첫 번째 피연산자가 참이고 그러면 나머지는 상관없더라도 얘는 엔드 연산에서 첫 번째 값이 거짓이고 이것이 거짓이면 엔드 연산의 특성상 얘는 첫 번째가 거짓이면 무조건 거짓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오화 연산에서도 앞에 게 참이면 뒤에 어떤 값이 오든지 간에 무조건 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결국 정리를 하면 이제 엔드 연산을 쓸 때 앞에 값이 거짓이면 뒤에 값에 상관하지 않고 이것이 거짓이다 라는 결과를 낼 수 있을 거고 오화 연산을 쓸 때는 뒤에 값이 무슨 값이든 간에 앞에 값이 참이면 무조건 참이 되는 그런 형태, 그런 연산을 뭐 단축 계산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리연산 같은 경우는 이런 단축 계산을 하기 때문에 모든 피연산자가 계산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논리연산 자체에서는 한 값만 알아도 그 출력값이 결정되기 때문에 단축 계산이 유용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단축 계산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스탠다드 AFX에 메인 함수 시작하고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그 다음에 이제 정수형으로 x, y를 잡습니다. 두 개의 이제 정수를 받아서 x 값, y 값을 잡죠. 그리고 나서 출력을 할 때 x와 y 값을 출력하고 더블 앰퍼센드 더블 짝대기 그 다음에 이제 낫 연산 세 개를 연산해서 출력하는 그런 예제가 되겠죠. 그래서 1과 0을 대입하면 더블 앰퍼센드 그러니까 AND 연산을 하게 되면 뒤에가 하나가 0이기 때문에 결과값은 0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5와 연산에서는 1, 0이면 둘 중에 하나가 1이기 때문에 값은 1 참이 될 거고요. 그리고 낫 연산에서 먼저 받은 변수가 1이기 때문에 1의 낫을 취하면 0이 된다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조건 연산자, 사망 연산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C 언어에서 유일하게 이제 세 개의 P 연산자를 가지는 연산자가 이제 조건 연산자가 되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물음표로 구성이 되고요. 물음표와 세미콜론, 콜론과 이제 세미콜론으로 구성되는데 어떤 조건이 있고 이 조건이 참이면 이제 물음표 다음에 있는 것이 실행이 되고 거짓이면 물음표 다음에 있는 것들이 어떤 값이 넘어가게 되는 연산자, 뭐 사망 연산자라고 하기도 하고 조건 연산자 또는 뭐 물음표 연산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일단 이제 조건 연산자라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물음표 앞에 있는 그런 조건 x가 y보다 크다. 그래서 x가 y보다 크면 x 값이 이제 반환이 되고요. 근데 y가 x보다 y 값이 x와 같거나 작다, 크다라고 하면은 이게 거짓이 되니까 y 값이 리턴되는 대입되는 그런 연산자가 이제 사망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예제를 살펴보면 첫 번째 수와 두 번째 수를 입력을 받고 그리고 사망 연산자가 이제 사용이 됐죠. 그래서 x가 더 큰 경우는 x가 반환이 되고 x가 더 크게 되면 x 값이 요 x가 여기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y가 더 크게 되면 y가 넘어가게 되는 거고 뭐 그렇게 되는 프로그램이죠. x와 y 값을 두 개를 입력받아서 큰 게 참이면 큰 값이 넘어가고 작은 게 참이면 뒤에 값이 넘어가는 계산이 됩니다. 이걸 실행해 보면 2와 3 첫 번째 수는 2를 대입했고 그 다음 수는 3을 대입했을 때 첫 번째 조건은 x가 y보다 큰 조건이었기 때문에 큰 수가 3으로 출력되어 있고 그리고 작은 수 조건에서는 두 수에서 작은 수는 y가 더 큰 조건에서 뒤에 게 넘어가니까 2가 출력이 됐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콤마 연산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콤마 연산자는 문장에서 쉼표로 쓰이는 콤마가 연산자로 사용되는 경우를 얘기하고요. 이것은 이제 수식을 콤마로 연결한다든가 각각의 수식은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순차적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이 수식들을 콤마로 이제 구분해주는 형태로 쓰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연산자 중에서 우선순위가 제일 낮기 때문에 콤마 연산자를 사용할 경우는 거의 대부분 괄호를 사용해서 우선순위를 정리한다 라고 이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살펴보면 한정된 공간에서 이제 여러 개 문장을 사용할 때 그러니까 줄을 더 옮기지 않아야 될 때 콤마 연산자가 사용되고 쉼표를 하면 이 쉼표는 여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여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두 군데 영향을 준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변수를 초기화할 때 일반적으로 x는
눈 쓰고 쉼표 쓰고 y는 3하고 세미콜론, g는 4하고 세미콜론 쓰는데, 이렇게 쓰면 알아보기는 쉽지만 공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이렇게 쭉 쓰고 나서 세미콜론으로 처리해서 한정된 공간에 여러 개의 문장을 넣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비트 단위 연산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에서 모든 데이터들은 결국 비트로 표시되죠. 그래서 이제 비트는 보통 1바이트가 8비트이기 때문에 비트는 컴퓨터에서 정보를 저장하는 가장 작은 단위라고 볼 수가 있고요. 비트는 이진수 형태이기 때문에 0하고 1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수형 인테저 형태 같은 경우는 4바이트이기 때문에 8432 32개의 이제 비트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인테저형 변수는 32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제일 첫 번째 비트는 이제 부호 비트고, 그리고 나머지는 2에 2 곱하기 10의 31제곱까지 이제 표시할 수가 있죠. 한 21억 정도 되겠죠. 마이너스 21억에서 플러스 21억 정도의 값을 표현할 수 있는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트 단위 연산자는 정수 타입하고 캐릭터 타입에만 쓸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실수형 같은 경우는 지수부와 가수부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비트 연산을 하게 되면 엉망진창이 되겠죠. 그래서 숫자를 표현하는 정수형의 이제 쇼트나 인테저나 롱 타입 또는 한 바이트를 쓰고 있는 캐릭터 타입에 대해서만 비트 단위 연산, 비트 연산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 단위 연산자는 앰퍼센드, 짝대기, 꺽쇠, 그 다음에 왼쪽 이동, 오른쪽 이동, 낫, 틸다, 물결로 표시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논리 연산에서는 앰퍼센드 2개, 그다음 짝대기 2개, 그 다음에 느낌표를 썼는데, 비트 단위 연산이냐 논리 연산이냐의 차이는 그 비트 단위로 컨트롤할 거냐 아니면은 그 참 거짓으로 컨트롤할 거냐의 차이가 되죠. 그러면 이제 비트 연산자 앰퍼센드 하나, 비트 엔드, 비트 오와 비트 익스클루시브 오와 이제 왼쪽 이동, 오른쪽 이동, 비트 낫이 있는데, 두 개의 이제 피 연산자의 해당 비트가 모두 같으면 1이 되고 아니면 0이 되고, 하나 중이라도 1이면 하나가 1이면 1 아니면 0. 그리고 이제 익스클루시브 오와는 해당 값이 같으면 0, 다르면 1. 그리고 이제 비트 단위 연산자에서 많이 쓰는 거는 이제 시프트. 보통 이제 왼쪽 시프트, 오른쪽 시프트라고 얘기하는데, 한 비트를 이동하게 되면 이진수기 때문에 왼쪽으로 한 비트를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소수점 기준으로 한 비트가 나눠지기 때문에 2로 나눈 효과가 나오고,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2를 곱한 효과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나눗셈 연산이나 곱셈 연산을 하지 않고도 결국 2비트 단위로 2, 4, 6, 8 단위로 곱셈이나 나눗셈을 할 때는 굳이 산술 연산을 하지 않고 시프트 연산, 그러니까 비트 연산을 해서 2의 제곱수로 곱하거나 2의 제곱수로 나누는 연산을 할 때 보통 시프트 연산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인베디드 쪽 얘기고, 컴퓨터 PC 베이스 프로그램에서는 굳이 시프트 연산을 할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틸다, 물결은 이제 비트 낫이라서 0은 1로 만들고 1은 0으로 만드는 비트 단위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예제를 한번 살펴보죠. 인테저 x에 이제 4를 대입하고, 그리고 왼쪽 시프트, 오른쪽 시프트를 하게 되면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면 이제 비트 단위로 이제 표시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x를 4를 비트 단위로 표시하고, 왼쪽 시프트, 오른쪽 시프트로 했을 때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실행시키게 되면 보통 비트 단위로 표시했을 때는 4가 되고요. 그리고 왼쪽 시프트를 하게 되면 곱하기 2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출력은 8이 되고,
오른쪽 시프트로 하면 이것을 2로 나누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값은 2가 되죠. 그래서 PC 베이스의 프로그램에서는 뭐 비트 연산자가 큰 필요가 없지만 인베디드 연산에서는 이제 나눗셈 연산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이 굉장히 곱셈 연산에 비해서 2배 이상의 사이클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비트 연산을 사용해서 나눗셈 2의 제곱에 대한 나눗셈을 하는 것은 뭐 일반적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연산자의 우선순위와 결합규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수학 계산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수학 계산을 할 때 1 플러스 2 곱하기 3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것은 어떤 계산을 먼저 해야 되죠? 보통 일반적으로 곱셈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더하기를 하죠. 그러면 이 계산 결과는 7이 될 텐데 만약에 1 플러스 2 곱하기 3이다. 이러면 이게 플러스고 2면 결국 이 계산 결과는 3 곱하기 3, 9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연산의 우선순위를 알기 위해서 괄호를 쓰는 게 제일 좋은데 이거는 C에서도 마찬가지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하나의 수식이 이제 2개 이상이면 연산자가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결정되는 순서가 계산되는 순서가 달라지는데 C에서도 C 랭귀지에서도 수학과 마찬가지로 덧셈과 이제 곱셈 연산이 있을 경우에는 곱셈을 먼저 하고 덧셈을 먼저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연산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덧셈을 먼저 해야 된다 라고 하면 x 플러스 y에 괄호를 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연산자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계산되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x 플러스 y 곱하기 z 같은 경우는 x 곱하기 z가 먼저 계산되고 그 계산 결과를 x에 더한다 라고 이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곱셈과 나눗셈은 이제 덧셈과 뺄셈보다 이제 먼저 수행되는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연산자들을 배웠는데 그 연산자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쓰였을 때 어떤 것이 먼저 수행되고 그 다음에 결정되는지를 그러니까 결국 이제 서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서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산자의 우선순위는 괄호 연산자와 이제 구조체 멤버 연산자, 그 다음에 더블 플러스, 더블 마이너스가 이제 최우선적으로 실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사이즈 오브, 이제 앰퍼슨드, 아스테리크 같은 이제 포인터 연산자와 플러스 플러스, 더블 플러스, 더블 마이너스, 그다음에 비트, 낫 아니면 낫 연산, 그 다음에 플러스 연산, 부호로 사용되는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타입 컨버전이 그 다음 우선순위고요. 세 번째 우선순위는 이제 곱셈과 나눗셈, 그 다음에 나머지 연산. 그리고 네 번째 우선순위는 덧셈과 뺄셈.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우선순위는 이제 비트 연산, 왼쪽 시프트, 오른쪽 시프트.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관계 연산자, 왼쪽이 크냐, 오른쪽이 크거나 같으냐, 관계 연산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두 개가 같은지, 같지 않은지. 그리고 여덟 번째는 이제 앰퍼슨드 비트 연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트 연산, 이제 익스클루시브, 비트 연산 OR, 그 다음에 관계 연산 AND, 관계 연산 OR, AND OR, 그 다음에 사막 연산자. 그리고 나서 대입 플러스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 관계 연산자 이런 연산들이 있고 콤마 연산. 콤마 연산은 항상 연산 우선순위가 가장 뒤에 있다. 그러니까 다 계산하고 마지막에 콤마 연산이 시작된다 라고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연산자들은 결합규칙이 시행이 되는데 동일한 우선순위를 가진 연산들이 여러 개 있으면 어떤 게 먼저 수행이 될 것인가. 곱셈 같은 경우는 앞에 걸 먼저 하나, 뒤에 걸 먼저 하나 계산 결과는 달라지지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연산자의 우선순위가 동일하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제 계산이 이루어지고요.
그쵸? 여기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루어지고, 결합 규칙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연산자가 쓰였을 때 연산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쫙 있을 때 이제 가장 높은 것은 괄호 연산이기 때문에 E-F가 제일 먼저 실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퍼센트 연산보다는 퍼센트 연산, 그리고 이제 덧셈, 곱셈, 퍼센트 연산, 산술 연산, 곱셈이랑 같은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게 첫 번째로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는 A%B가 실행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나눗셈, 이게 실행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플러스 곱셈이 있으니까 곱셈이 먼저 실행이 되고, 그리고 나서 덧셈이 실행이 되고, 덧셈이 실행되고 난 다음에 이 덧셈의 결과가 Y로 들어가는 대입 연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항상 결합 규칙을 통해서 이 연산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확인해야 되고, 잘 확신이 들지 않으면 괄호를 사용해서 연산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방식 또는 순서대로 계산이 될 수 있도록 괄호를 넣어주는 그런 센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버튼을 눌러 퀴즈를 풀어보세요. 오늘 학습한 내용을 복습하며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